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20선, 코스닥은 760선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경기 부양책 발표하면서 우리 증시도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0.14%의 하락세 2221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0.76%의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8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7,750원 바라보고 있고요. 여전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LG화학의 4위권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0.7%의 하락세 38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5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어제 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1%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12만 6,500원 선 바라봅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이 순위 변동이 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위권까지 올라오고 포스코가 8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강세 보이는데요. 1% 이상의 상승세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만 8천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2%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 공정위로부터 지주사 적용 제외를 통보받았다 이렇게 공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36만 3천 원 선 바라봅니다. 포스코는 1% 가깝게 하락을 하고요. LG생활건강이 오늘 1% 넘게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22만 1,500원 선 바라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23% 상승하면서 761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최근 셀트리온 계열들이 좀 잘 갑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시 한번 상승세 나오는데요.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7만 700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CJ ENM 0.73% 상승세 예상됩니다. 여전히 23만 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로 오늘 0.6%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6만 6천 원대 바라봅니다. 현대 포스코케미컬이 0.49% 상승하면서 6만 1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도 오늘 강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 넘는 강세 나타내면서 61만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H7B가 1% 넘게 빠집니다. 8만 5천 원대 바라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0.5%의 상승세 나옵니다. 9만 500원대 바라봅니다. 펄어비스 0.7% 하락세 17만 9,900원 선 바라보고요. 18만 원 선 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5만 8천 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22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6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양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오늘 시초가 공략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삼양식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추정치에 부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에 관련된 포인트는 중국 수출 물량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3월 달부터 확대 부분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슬람과 미주 지역 수출 확대 그리고 수출 제품의 믹스 개선과 2017년 지연되었던 중국 공장의 증설 재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라면 시장 규모는 약 6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과 홍콩 정도이고요. 23조 5천억 원,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7조 6천억, 일본이 3조 4천억, 인도가 3조 3천억, 베트남이 3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각 국가의 라면 시장에서 삼양식품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2016년도에 0.4%에서 2018년 0.9%로, 그리고 태국이 2016년 0.2%에서 2018년 0.8%로, 말레이시아도 2016년 0.9%에서 2018년 2%대로 올라왔습니다. 그 외에 호주나 영국 등에서도 상당히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홍콩 이외에 한국을 제외한 주요 14개 국가에서도 최근의 시장 점유율이 2016년 약 0.2%에서 2018년 0.5%로 증가를 했는데,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상승 곡선에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룸이 많이 남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양식품 수출의 단일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이슈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삼양식품 전체 실적에서 수출이 미치는 영향이 크긴 하지만 국가 다변화로 각 국가 내 삼양식품의 비중이 아직도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성장 룸은 상당히 높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소 3년 후까지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장이 없어도 유통 커버리지 지역 확대만으로도 고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76,500원 구간의 일목 구간 매수 구간을 보시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5,5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2일에 주셨던 대봉 LS 9%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3월 29일에 주셨던 삼익 THK 5.88%, 그리고 3월 28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젠백스 2.05%, 태경화학은 3.32%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4월 4일에 주셨던 CJ제일제당 1.85%, 3월 28일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은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제주항공 3.69%, 쿠쿠홈신스는 9.73%, 효성화학은 5.42%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EXT 올라와 있습니다. 1월 3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2%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오파스넷 14%, 그리고 3위에는 어보브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3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20% 넘겼고요. 2위에는 웰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3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에는 HD프로 올라와 있는데요. 2월 21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이 59%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코코홈시스 올라와 있고요. 9.73%, 그리고 4위에는 롯데 정밀화학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3위에는 애경산업 올라와 있는데요. 2월 14일에 추천해 주셨고 두 달 만에 17%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금호석유 올라와 있습니다. 18.68%의 수익률 냈고요. 1위에는 호텔신라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27% 넘으면서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8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FNF 올라와 있고요. 2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7위는 최동기 전무의 미래DJ 53 삼성전자 콜 올라와 있고요. 3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5%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이즈미디어 58.16%, 5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HD프로 올라와 있습니다. 59%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64%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4위부터 1위까지는요. 3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MI텍 올라와 있습니다. 69%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2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ABL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74% 넘으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위에는 안혜민연구원의 하츠 올라와 있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92.38%입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2월 21일에 HD프로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HD프로는 지금 좀 추세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지금 현재 좀 약간 소폭 사그러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HD프로는 상장 이후 최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다소 지금 뭐 시켜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5G 상용화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이 HD프로도 5G 관련된 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대표이사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5G를 통한 VR 사업도 이제 같이 이제 추진을 하겠다 해서 상승을 했던 폭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을 때는 그 주주총회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도 그 바이오 사업 쪽에도 이제 어느 정도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D프로는 아직도 좀 성장세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HD프로가 조만간 이제 상호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 상호가 이제 뉴지랩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뉴지랩이라는 이제 그 이름 자체의 네임을 들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CCTV 사업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좀 사업 다각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표가는 터치는 했지만은 좀 더 보겠습니다. 한 10,000원 정도를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한번 크게 도달을 했을 때 그 후에는 이제 추가 목표가를 이제 잡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네, 4월 11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준이 올해 금리 변동성 필요성이 작다며 이 금리 동결을 현재 시사를 했는데요. 연준의 인내가 재확인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내일 새벽에 미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전에 폼페이오가 계속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핵화 때까지 핵심 유엔 제재를 유지하되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EU 측이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에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토대로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흔들세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좀 빠집니다. 0.2%의 하락세 46,6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38%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9,000원대 눈앞에 두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4%의 강세, 상승세 현재 37,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여전히 4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보합권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여전히 5위권에 올라와 있고 0.39%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128,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0.5%의 상승세 나옵니다. 27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 변동도 없습니다. LG생활건강 0.2% 약보합권, 현대모비스도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19% 상승하면서 222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76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좀 혼조세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4% 7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 1% 가깝게 하락을 합니다. 23만 원 선 턱걸이하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신라젠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로베드는 약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잘 가는데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1,2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좀 빠지는데요. 1% 이상 하락을 하면서 18만 원대 이탈을 했고요. 178,8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메디톡스는 현재 여전히 6위권 지켜내고 있고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60만 원 선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HLB는 0.47% 상승하면서 8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9만 원대에서 흘러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57,9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호텔 신라를 2월 21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27%를 넘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면세점 사업 호조로 인해 올해 1분기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을 올릴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 호텔 신라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3,100억 원 정도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할 예정입니다. 영업이익은 685억 원으로 55.1% 정도 늘어날 추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상당히 지금 주가도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올 1월부터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을 시행하면서 따이공에게 이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모바일 판매상이라고 하죠. 이제 웨이상에 대한 어떤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어떤 규제에 나서자 면세점 업계가 사실 좀 상당히 긴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이공은 이제 개인형에서 기업형으로 이제 규모를 좀 대형화하고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더 비싼 상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방법으로 세금 증가 이슈를 좀 극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세점 업장 입장에서도 따이공에게 평균 단가를 좀 올려서 판매를 하면서 매출의 신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어떤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수요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1차 목표가를 95,000원을 드렸는데 이미 터치를 했고, 제가 2차 목표가로 11만 원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곧 이 중국 관광 단체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좀 증가가 좀 더 주가가 좀 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편하게 좀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금일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예, 이 네페스 신소재는 이제 CMC 생산 전문 화학 소재 기업으로 2차 전지 사업 부분에 이제 특화가 되면서 굉장히 작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2차 전지 부분에 대해 이제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79,000원까지 이제 대폭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대표이사 사임으로 인한 그 조정폭을 이제 크게 받으면서 올해 2월까지 이제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 2월부터 이제 2월까지 이제 대폭 이제 조정폭을 받다가 300선을 이탈한 뒤에 다시 이제 그 물량이 이제 들어와주면서 다시 3월부터 하락폭을 막으면서 일정한 등락폭을 보여준 뒤에 지금 최근에 4월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안착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구간대, 이 횡보했던, 그러니까 일정한 등락폭을 가져갔던 구간대 외인의 매수세가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면서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오히려 더 주목받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그 좀 어느 정도의 이슈가 있었냐면은, LG 화학과 2차 전지용 그 소재 공급 소식으로 인해 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이후에 뭐 대체적으로 계속 이제 조정폭을 받으면서 아래로 좀 흐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네페스 신소재에 관련된 2차 전지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올해 LG화학 추세 흐름도 솔직히 지금 예사롭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사롭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네페스 신소재도 그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방열 재료도 그 관련된 부분에서 LG화학에 그 납품을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12월 관련된 부분부터 12월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그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LG화학을 통한 그 거래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매출적인 확대가 굉장히 좀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전에 올해 2월 말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추가 하락을 하는 듯 했지만은 하락폭을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때 이제 외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최근에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 위치 구간을 보자면은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고요. 저항 구간이 없고요. 일전에 이제 3월부터 4월 초까지 일정한 등락폭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위치한 구간이 일정한 등락폭을 유지한 42,000원에서 47,000원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흐름을 우상향 추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지 구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뒷받침해 준다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단기 이평선이 지금 뭐 골든 크로스 형태로 밀집이 되면서
점차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자도 이제 굉장히 그 8% 이상 상승을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300선에 좀 저항을 맞고 내려온 모습들이 있고요. 일전에 그 1월 29일 날 그 전 고점이었던 부분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앞으로도 이제 그 소폭 이제 상승을 하면서 툭툭 건드려주면서 매물을 소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안착을 한다면은 이 종목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일전에 LG화학과의 2차 전지용 재료 공급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자 그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 이제 외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던 최근 그 코스피나 코스닥 흐름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을 조정을 하면서 외인들이 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 외인들이 매매 포지션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좀 취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여서 제가 리스크 차로 별 4개씩 이제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2,0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그 추천드릴 종목은 그 동양 네트워크스인데요. 예, 이 동양 네트워크스가 단기 과열 그 관련된 부분이 조금 지금 떠서 뭐 다소 좀 당황스러우실 분들이 좀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생각이 좀 바뀌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동양 네트워크스는 그 기업 소모성 자재 및 유통 서비스업 영위 기업으로요. 독일 면역 항암제 회사인 메디진의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7월부터 대폭 조정을 받으면서 올해 그 작년 12월 28일까지 이제 그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 갱신을 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그 메디진의 면역 항암 그 백신 임상 이상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통해 올해 1월까지 대폭 상승한 뒤에 이제 조정을 받았고요. 또한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상승폭을 보여줄 것으로 보였지만은 이때 조정폭 때 그 3월 감사 보고서 적인 부분들의 리스크 때문에 또한 이 동양 네트워크스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폭을 좀 크게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차 이제 상승 추세를 전환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승 추세를 이제 전향을 했을 때는 그 3월의 감사 보고서 적정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추세 전환이 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이 종목의 급상승한 모습들을 보자면은 메디진 관련된 이슈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메디진은요, 독일 면역 항암제 그 개발업체입니다. 그 독일 면역 항암제 개발업체인 이 메디진이 동양 네트워크스가 이 메디진의 최대 주주로 있으면서 지분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상승을 했을 때 그 1조 규모의 아시아 개발 판권 양도 소식을 통해서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스위스의 로이반트와 그 중국 시노반트의 이제 새로 합작 회사인 사이토반트에게 그 아시아 그 개발권과 이제 판권을 이제 양도를 하면서 이 동양 네트워크스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앞으로 이제 경영 완화적인 그 부분들을 통해 좀 그 판권을 양도를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동양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는 좀 재무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 주력 사업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바이오 부분만 좀 주목을 해볼 게 아닙니다. 일전에 그 우진기전 그 인수를 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컨소시엄을 통한 그 MOU를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이 우진 기업을 좀 살펴보자면은 그 전력 관련 부분 업체로 굉장히 좀 우수성이 있는 기업이고요. 재무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 앞으로 이 동양 네트워크스가 그 우진 기업을 MOU를 통해서 인수 추진이 이제 마무리가 잘 된다면은 이 동양 네트워크스나 한 가지 추가 사업이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그 앞으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동양 네트워크스의 주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갖추고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이제 바이오적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이번 인수 추진을 통해서 우진기업 인수 추진을 통해 전력 사업 관련된 부분까지 했을 때는 뭐 사업 다각화를 통한 이 동양 네트워크스가
일전의 그 재무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관련 그 경영적인 리스크도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 메디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도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바이오 사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시안권 양도 부분이 이제 바이오 쪽 사업으로 이제 그 뗄 부분들로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을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동아 ST와 이제 공동 출자를 했던 그 심장 판막 석회화증 그 치료제 그 임상 이상에 현재 더 이제 이 동양 네트워크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바이오 쪽 사업 부분도 놓치지 않고 이러한 세 가지 그 섹터 흐름을 통해서 세 가지 분야, 그 사업 분야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 다각화를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지지 구간이 굉장히 크게 든든하게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 메디진 판권 양도에 따른 이제 경영적 완화에 따른 그 뭐 단기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단기적으로 별 5개를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익 실현과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좀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2,400원부터 3,100원대에 이 흐름대로만 그 안착하면서 상승폭을 가져가면서 안착을 하고 유지만 해준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7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제로투세븐입니다. 예, 이 제로투세븐은 그 유아용 의류 및 그 용품 관련 제조업체로요. 제조업체로 유아크림 그 궁중비책에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작년 11월 중순 이제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대폭 상승을 하면서 전 고점인 그 8,600원을 이제 돌파를 하는 듯 보였지만은 이렇게 8,600원을 좀 돌파하는 듯 보였지만은 대폭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았었고요. 올해 1월 말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전고점인 그 8,600원 부근에서 다시 조정을 재차 받은 뒤에 지금 현재 그 상승 추세를 다시 이제 보여주면서 8,600원 선에 다시 그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시도하러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전에 그 궁중비책과 관련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력을 크게 이제 이끌었던 종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미중 무역 관련된 협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통해서 굉장히 그 주목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전에도 그 이 제로투세븐의 그 궁중비책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큰 종목이었다, 큰 제품이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중국인의 이제 감성에 굉장히 잘 결합한 그 제품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피부의 붉은기를 완화시키는 오지탕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오지탕이 이제 궁중비법에 이제 적용되면서 이 궁중비책에 대한 제품 콘셉트를 그냥 확실하게 잡아 나가면서 중국에서 대폭 이제 그 성공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의 피부과학 테스트인 더마 테스트에서도 이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제로투세븐이 이제 앞으로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은 이 기업의 주가 상승 흐름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 궁중비책 및 그 유아용품에 따른 그 중국의 감심도는 앞으로도 올해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턴어라운드를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분유 뚜껑 업체인 CK 패키지를 이제 흡수 합병을 했기 때문에 국내 분유 업체는 물론 이제 세계 분유적 그 분유 제조사에도 이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을 높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백화점 위주의 영업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 확대 또한 그 중국 단독 제품을 개발을 하는 이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 제로투세븐이 성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한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한 올해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4개를 지정한 이유는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M&A를 통한 세계적 분유회사 제품 공급 그리고 제품 개발을 통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중 무역 협상과 관계에 따라 9,000원 부근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별 4개씩 지정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400원입니다. 네, 네페스, 신소재, 동양네트웍스, 제로투세븐까지 3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지난 3월 말 이제 영종조 파라다이스 시티 내 원더박스를 개장하면서 2차 시설 개장을 좀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원더박스 같은 경우는 1975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어떤 밀레니엄 고객을 타겟으로 만든 엔터테인먼트 시설입니다. 1975년의 경우 이제 자녀의 나이가 이제 10살 전후로 이제 되기 때문에 아이와 어른 모두 이제 즐길 수 있는 원더박스가 어떤 패밀리 고객을 어필을 하면서 고객 유치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동사 같은 경우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부티크 호텔, 뭐 스파, 테마파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복합 리조트의 어떤 면모를 좀 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시설의 영업이 이제 궤도에 오를 경우에 어떤 기타 수익으로도 동사의 매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마케팅 비용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카지노 매출액이 지금 잠정치가 1,621억 원으로 좀 지난해 같은 대비 비해서는 9.3% 증가를 하였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을 4,500억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가 2017년에 2,000억, 2018년에 3,000억 매출을 좀 기록을 한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도 약 매출 신장액을 한 50%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여파로 어떤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지 않음에도 이런 매출 확대를 하겠다는 거는 상당한 어떤 자신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최근에 이제 중국인 인바운드 수요가 회복 추세로 돌아선 점이 있는데요. 한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에 중국과의 어떤 한중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주 70회로 이제 증대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뭐 상하이라든지 베이징 등 어떤 주요 도시에서 항공편이 증편을 하여 중국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관광 부분에서 고위급 회담 의사를 좀 밝히면서 완전히 가시지 않았던 항한령의 어떤 종료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2가지 이유로 어떤 중국인 단체 관광 재개 등으로 인하여 한중 개선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서 중국인 인바운드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2차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 효과는 좀 내년에 이제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인바운드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고요. 그다음에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사업가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킥사무소를 통하여 VIP 모객 경쟁력 확보도 매출 성장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2,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를 16,6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상입니다. 동사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 7,694억 원, 영업이익은 3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그다음 16.3%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사업부별로 고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가공식품 부분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가정 간편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수요 확대가 좀 이어지면서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B2B 채널의 어떤 장류라든지 조미료 판가를 평균 6에서 9% 정도 인상한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국내 어떤 장류라든지 조미료 매출액은 연간 3,700억 수준인데요. 어떤 B2B 비중을 50%로 가정을 했을 때 연간 매출액은 한 120억 정도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외 자회사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어 소재 부분도 매출과 이익 모두 지금 견조한 성장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분당이라고 하죠. 전분을 이제 원료로 하는 감미료를 좀 말하는데요. 물엿이라든지 메가당, 이성화당 등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전분당 같은 경우 직전 분기에서 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좀 수익률이 좀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 라이신
매출액이 6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라이신은 사실 이제 가축의 성장과 발육을 위해 어떤 사료에 첨가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료에는 사료 제제 좀 없어서 안 될 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라이신의 어떤 가격 약세 때문에 수익성의 훼손 우려가 좀 제기되었지만 중국 시장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어떤 전년 수준의 마진이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상의 기업형 식자재 유통 전문 자회사인 대상 베스코의 어떤 수익성도 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수익 거래처 조정이라든지 계약 단가 정상화 등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달 1일 대상에 이제 흡수 합병이 되면 식품 제조 역량이 좀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올해 국내 및 해외의 어떤 자회사의 영업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의 어떤 시장 지배력, 어떤 방어를 위해 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연간 규모에서는 비용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도 전년도 대비한 매분기 실적 개선을 좀 재차 시현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32,000원, 손절가를 25,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사실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동사의 대표적인 이제 게임이죠. 검은 사막 시리즈의 누적 매출액이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1,400억 원을 좀 돌파했다고 좀 공시가 나왔는데요. 검은 사막의 어떤 PC, 모바일, 콘솔 게임은 150여 개국에서 1,800만 명이 즐길 정도로 세계적인 돌풍을 좀 이루고 있고 흥행에 좀 성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이제 검은 사막 출시 당시에는 11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4,047억 원으로 약 360배 정도 늘었는데요. 검은 사막의 흥행 비결은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수 게임사들이 이제 해외에서 만든 상용 게임의 어떤 개발 엔진을 활용하는 어떤 이런 관행을 깨고 동사 같은 경우는 게임 엔진을 이제 직접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체 엔진을 이제 통해서 게임 개발 속도의 어떤 유연성을 높이고요. 또 플랫폼 확장을 극대화했다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이달 초 중국 정부가 어떤 외자 판호를 발급에 따라서 동사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끼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전날 판호 발급을 추가했는데 외국 업체 발급하는 외자 판호가 드디어 좀 발급이 된 상황입니다. 일본 개발사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국내 게임 업체의 판호가 완전히 풀렸다고 해석하기는 좀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외적 판호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검은 사막 모바일 이 게임이 중국 퍼블리싱에 계약했다고 좀 공시가 되었는데요. 퍼블리셔는 지금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형 게임 업체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2017년 매출액 대비 지금 10%인 53억 이상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에서 1년 이상 서비스를 하면서 축적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흥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의 실적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슈퍼셀의 브롤스타스의 어떤 흥행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검은 사막 모바일의 국내 매출 순위는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한 이제 91억 원, 일회용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좀 일본 지역의 어떤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어떤 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못 미칠 예정입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일본 매출액이 좀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1분기에는 좀 상당히 어렵겠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실적 개선이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 확대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좀 최근에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는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21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를 16만 4천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대상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인크로스입니다. SK텔레콤 피인수 소식에 급등세 나옵니다. 현재도 10% 이상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반점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인크로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26% 그러니까 상한가 터치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쭉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그 갭상승을 띄우면서 크게 이제 매수세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SKT가 이제 그 관련된 그 인크로스 지분을 어느 정도 취득하면서 M&A를 통한 그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했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소량으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SKT가 그 인크로스 지분을 대체적으로 19,200원대 그 지분을 좀 인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분을 인수를 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한 번 더 봤을 때는 적정 구간은 못해도 뭐 더블까지는 아니더라도 못해도 1.5배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반 작은 기업들이 M&A를 통해서 인수를 할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뭐 2배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대기업이 이렇게 인수를 할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주가를 더 크게 올리거나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없을 거로 보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5배 정도 되는 가격에서 3만 원을 좀 목표가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너무 이제 급하게 뭐 많은 전량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작은 그 금액을 통해 이제 들어가시면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입니다. 결사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주는 현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호그룹이 이제 대주주 일가의 어떤 금호고속 지분 전량 담보를 제공하면서 3년 내에 어떤 경영 정상화 실패 시 뭐 이제 아시아나항공까지 매각하는 어떤 필살의 어떤 이런 자구책을 좀 제출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어떤 금호산업 본질에 대한 어떤 적정 평가가 좀 다시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올해 수준은 좀 3조 원까지 좀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실적 역시 향후 이제 2, 3년간 좀 안전적인 좀 매출 성장과 수익성이 좀 진행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주택 공급도 지난해 뭐 2,600가구에서 올해 한 5,000 가구 이상 좀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주택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지금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급등세가 나왔지만 좀 차분히 좀 지켜보시고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한 14,000원을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테크 건설인데요. 현재 강세 나타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청문회 여파로 인해서 이런 상승세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반정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주가 상승 동력은 확실하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적인 부분들이나 뭐 관련된 한번 뒤집어 엎어 보자면은 앞으로 그 부분에서 막 좋게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저는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좀 호재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가능성은 있는데 좀 어떻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지 본 다음에 이제 조금 투자를 좀 진행해 보시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 1월 28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추천해 주셨는데 어제장에서 신고가 경신하면서 수익률이 6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승 여력 있을까요? 네,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신세계 그룹에서 가장 성장성이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탄력을 받은 만큼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신고가 행진을 벌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갈 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미래에셋의 그런 그룹이죠. 미래에셋 하면은 사실 지금 이름만 대도 알 만큼 사실 유명한 그 그룹이 되었죠. 박현주 회장이 창업을 했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미래에셋 금융그룹의 벤처 캐피탈 회사고요. 그룹사의 초기 기업 투자를 전담을 합니다. 지난해 기준 투자조합 22개 운용자산 규모 4,115억 원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제2벤처붐을 활성화한다면서 정책 지원을 내놨는데요. 4년간 12조 원 규모의 투자,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1년의 그 흐름을 봤을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대책이 정부에서 나왔을 때 혹은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차 정부 지원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던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수소차 그 지원 정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2벤처붐 활성화를 하면서 12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더 할 일이 많아진 거죠. 벤처 회사들을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벤처 캐피탈 회사는 씨앗을 뿌려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할 일이 많아지는 상황, 정부의 정책까지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벤처 캐피탈 회사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중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미래에셋 그룹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굉장히 큰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회사 테마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가장 탑픽을 꼽고 싶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 강보합권 2226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8선에서 출발했던 코스피는요, 9시 16분경에는 3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폭 빠지면서 2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수합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많지 않고요. 개인이 2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나타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LG화학은 여전히 변동이 없습니다. 현대차가 1% 빠지면서 12만 6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계열이 오늘도 잘 갑니다. 셀트리온은 이 혈액암 치료제죠. 트룩시마가 캐나다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고 공시를 한 상황이고요. 현재 2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9% 하락세로 흘러가고요. 포스코가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LG 생활건강과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오늘 0.5%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입니다. 764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762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코스닥은 9시 22분까지 765포인트까지 쭉 올렸다가요. 현재도 상승세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세 나옵니다. 기관의 매수폭은 적지만요. 그래도 현재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현재 혼조세 나타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잘 갑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7만 700원대까지 올랐고요. CJ E&M, 신라젠, 바이로메드 모두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오늘 현재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2%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6만 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HLB가 펄어비스가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셀트리온 제약 현재 0.69% 상승하면서 58,2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0.3% 하락하면서 1,13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138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보고 있는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지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카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익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되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은 크게 시장이 원하는 만큼 또는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움직임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보고 있는 카카오톡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랑 그다음에 광고 이제 멜론이죠. 이 가치가 한 5조 원대 이상은 충분히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가치 카카오페이가 한 3,600억 원 그리고 게임즈가 한 6,800억 원, 그리고 모빌리티가 한 1조 원 이상, 그리고 카카오페이지도 한 8천억 원,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한 8천억 원 정도로 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가총액은 너무 싸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2017년도 알리페이 투자 시점에서 5,8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된 그런 부분들이고, 2019년도에는 이제 재평가가 이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플랫폼으로 더욱더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카카오페이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당히 뭐 손쉽게 활용도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내면서 상당히 이체나 아니면은 뭐 확인 부분들, 어플로 확인하는 부분들을 간편하게 하긴 했지만 카카오가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는 월등히 좀 앞선다라는 평가를 개인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누적 가입자가 한 2,600만 명 그리고 MAU도 한 1,3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여기에 뭐 멤버십 가입자도 500만 이상이어서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QR이랑 그다음에 바코드 방식 이 부분은 그렇게 활용도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페이가 인터넷 결제할 때도 상당히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서 결제할 때도 상당히 손쉬운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그 안드로이드 삼성 스마트폰을 쓰시는 투자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라면 그 카카오 체크카드를 삼성페이와 연동을 해서 결제를 하면 실시간으로 너무 손쉽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이러한 편리성이 상당 부분 추가적인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 거래액이 한 20조 원,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 한 7조, 그리고 12월 결제만 한 3조 정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작년 4분기부터 확실히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투자증권 인수 이후의 행보가 좀 눈여겨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카카오 스탁이라는 브랜드로 진행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로 투자증권 인수 이후에 이 CMA 계좌랑 카카오머니 연동하면서 이제 시너지 창출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MA 계좌를 넣어서 이제 카카오 예치금을 CMA 계좌 관리하면서 자산 관리 그리고 투자 대출 이런 쪽으로 된 이제 활용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CM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은행 이자율보다 이제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치금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결국에는 인수를 하면서 금융결제망 쪽으로 들어간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이제 공통으로 API 운영되던 16개 이쪽 통행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수료, 카카오뱅크가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빌려 썼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그 현재 인수 이후에 API 통행료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 카카오페이가 한 해 송금 관련 펀뱅킹 수수료만 한 몇백억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일단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API가 공동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이쪽에 대한 비용 절감이 확실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상계좌 예치금 한도 상향이랑 공동
API 운영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뭐 안건만 제출된 상황이지만 향후 실제 시행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서 기대가 됨에 따라서 충분히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 10만 원대 초반이라면 카카오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그 작년 12월 정도 수준 한 12만 원대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어쨌든 10만 원이 좀 깨지면 투자 심리는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9만 5천 원대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P 홀딩스 조성욱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성욱입니다.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시황을 보내드리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3월 분기 배당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계속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로 급전환하는 일만 없다면 아주 무난한 계속 옵션 만기일, 매달 옵션 만기일만 되면 굉장히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시달리셨죠.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이번에는 좀 걱정을 안 하시고 오히려 그 옵션 만기일의 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좋은 쇼핑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이 매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중심이 된 비차익 차익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들의 누적된 선물 포지션 때문에 계속 차익 거래 매수세가 장후반까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비차익 역시 굉장히 좋은 매수의 흐름을 오늘 장후반까지 잘 유지해 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흐름에 잘 올라타서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의 이제 해소라는 측면에서 중간재 수출의 비중이 중국에 많은 우리나라는 그런 경기에 민감한 OLE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런 산업 위주의 여전히 베팅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인데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종목들을 이 시간에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재고 물량이 좀 해소가 되고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재고 물량이 우리가 얘기하는 DDR3의 8기가에 집중이 돼 있는 것이지 그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고사양의 반도체 재고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재고 물량이 많아도 가격 결정력을 유지를 하면서 결국은 반도체를 계속 생산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장치 산업의 때로는 강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고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시장 1, 2위 사업자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죠. 치킨 게임에서는 또 승자가 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워닝 머티리얼즈는 원래 옛날에 이제 아토라는 회사였죠. 원익 그룹이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 이렇게 회사를 분할을 하면서 특수 가스 분야,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 분야를 원익 머티리얼즈가 맡게 된 겁니다. 지금의 주가 위치로 보면은 PER 한 8.6배수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주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은 경기가 지금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들어갈 때, 그럴 때
굉장히 주요한 투자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느긋한 호흡으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이렇게 보신다면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또 비메모리 쪽의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비메모리 쪽이 문재인 정부의 또 수혜 업종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겠죠. 비메모리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했고 삼성전자 역시 기존의 메모리 산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해왔는데 또 비메모리 사업을 육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전방 산업의 업황 호조, 정책 수혜의 모멘텀도 또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PER 밸류는 말씀드린 것처럼 8.5배수, 6배수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또 PBR도 굉장히 좋죠. 0.9배수 정도, 1배수 미만의 PBR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량한 회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가 차분하게 현재가 부근에서 모아가시고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로 가져갈 종목이다. 하반기 보고 2020년에 아마도 사상 최대치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는데요.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1차 목표가에서 마무리를 짓기에는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그 사업의 방향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2차 목표가 제시해드립니다. 3만 5천 원까지 한번 긴 호흡으로 들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슈를 짚고요. 2부에서는 주가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